계단에는 햇빛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한 여인의 뺨이 돌아갔습니다. 야, 못 배운 인간아! 청소나 똑바로 해! 공기를 찢는 소리, 고무장갑 낀 손이 허공을 헤매고 걸레자루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뺨을 부여잡은 노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복도 끝에서 한 여자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곧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얀 봉투가 손끝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용돈 몇 장이 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10년의 침묵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 350억이라 했죠? 그녀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뒤 이 빌딩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프라임 스퀘어 빌딩. 유리벽마다 햇살이 반사되고 복도 끝에는 먼지 한 톨도 보이지 않을 만큼 반짝이는 건물. 그 안에는 매일 이름 모를 사람들이 오가며 각자의 하루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 이른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도착해 청소도구 앞 문을 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김순자. 그녀는 10년째 이 건물의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늘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낡은 고무장갑을 쓴 손끝엔 세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순자 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동료 황수정이 인사하자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찍 해야 편하지. 사람들 오기 전에 끝내야 하잖아. 그 목소리는 고요했고 힘들지만 자부심이 깃든 일상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일은 생계이자 존엄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아들을 대학까지 홀로 키워낸 시간. 식당일, 파출부, 건물 청소. 손에 잡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다. 그 손은 굳었지만 결코 더럽지 않았다. 삶을 버티게 한 손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계단을 닦고 있을 때 순자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의 이름이 떴습니다. 지연.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얘가 또 용돈이라도 들고 오려나. 그녀는 늘 며느리에게 미안했다. 없는 살림에 한 달에 한 번씩 깨끗하게 접힌 흰 봉투를 들고 오는 착한 아이. 지연은 평범한 주부였다. 백화점 티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언제나 단정한 미소. 남편은 중소기업 과장,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 세 식구의 삶은 작지만 단단해 보였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 아침을 차리고 남편이 출근한 뒤 작은 카페에 들렀다. 아메리카노 한 잔과 함께 가방 속 하얀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5만 원권 10장. 오늘도 그 돈을 들고 시어머니를 찾아갈 생각이었다. 어머님, 오늘 점심때 뵐 수 있을까요? 또 오려고? 지난주에도 왔잖니. 괜찮아요. 얼굴 뵙고 싶어서요. 전화를 끊고 나니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창가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다. 보통의 며느리, 평범한 사람.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의 진짜 이름을. 한지연. 고 한일그룹 회장의 외동딸. 그리고 비공개 투자회사 실버라이닝 인베스트먼트의 대표. 강남 일대 상업용 빌딩 7채를 소유한 숨은 부자. 그녀의 삶은 두 겹이었다. 세상에 드러난 평범한 주부 한지연,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자산과 회사를 움직이는 대표 한지연. 그 두 세계 사이에서 그녀는 10년째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그런 삶을 택한 이유는 하나였다. 사람들이 그녀를 돈이 아닌 사람으로 봐주길 바랐기 때문이다. 20살 시절 재력 때문에 당한 배신들. 그 상처는 그녀를 숨게 만들었다. 그래서 평범함이 그녀의 방패가 되었다. 그날도 그녀는 같은 길을 걸었다.
지하철에서 내려 프라임 스퀘어를 향하는 발걸음, 카페 앞에서 포장한 따뜻한 커피 한 잔, 가방 안에서 손끝에 닿는 봉투의 감촉. 아무 일 없을 것 같은 평온한 목요일이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 평범함의 껍질이 불과 몇 분 뒤 완전히 깨질 거라는 것을. 계단으로 향하는 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다 지연은 잠시 멈췄다. 오늘은 그냥 계단으로 가볼까?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꼭 쥐었다. 층마다 들리는 빗자루 소리, 청소도구의 바퀴가 구르는 소리. 모든 것이 익숙했다. 그런데 5층을 막 올라설 때 갑자기 들려온 남자의 목소리. 내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소변기 광내라고 했잖아요. 눈이 있으면 보이죠?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의 시선이 계단 틈 사이로 향했다. 어머니 김순자가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대걸레를 붙잡은 채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로펌 간판이 걸린 사무실 문 앞에서 그는 어머니를 향해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내가 월세 얼마 내는 줄 알아? 목소리는 비열했고 눈빛은 잔혹했다. 그의 손이 들려올랐고 순간 철석 소리가 계단에 울렸다. 그녀의 심장이 멎었다. 손에서 하얀 봉투가 미끄러져 내렸다. 그 안에 돈이 공중에서 흩날리듯 떨어졌다. 모든 게 느리게 보였다. 어머니의 몸이 살짝 휘청이며 벽에 부딪히고 그 얼굴 위로 햇빛 한 줄기가 스쳤다. 청소나 똑바로 하세요. 그 말 한마디. 그리고 돌아서는 남자의 구두 소리. 지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곧 고요하게 멈췄다. 그녀의 안에서 10년 동안 눌러왔던 어떤 감정이 깨지고 있었다. 차가운 분노. 그리고 아주 정확한 계산. 이 건물 350억이라고 했지? 지연의 목소리는 낮게 하지만 단호하게 흘러나왔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재민 씨, 지금 바로 강남 프라임 스퀘어 건물 정보 좀 보내요. 소유주, 시세, 매각 가능성 전부. 복도 끝에서 지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녀의 입가에 섬뜩하게 차가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때부터 그녀의 10년짜리 평온은 끝났다. 그리고 정이라는 이름의 복수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과 아들이 잠든 뒤 거실에 앉아 불 꺼진 창문을 바라봤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나는 지금 누구인가? 평범한 주부? 아니면 강남 일대 건물을 움직이는 투자자? 그 두 이름이 충돌하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눈을 감으면 떠올랐다. 어머니의 얼굴. 붉게 부은 뺨, 그 위에 내려앉은 조용한 굴욕. 그리고 그 손. 맞은 뺨을 가리며 끝내 고개를 숙이던 그 손. 분노는 불길이 아니었다. 지연에게 그것은 얼음이었다. 모든 감정을 차갑게 식히며 하나의 목적만 남게 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보냈다. 재민 씨, 프라임 스퀘어 건물주 정보 다시 확인해 주세요. 소유 구조, 부채 비율, 매각 가능성 48시간 안에 매입 가능한지. 비서 이재민은 15년째 그녀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 짧고 정확하게 답했다. 예, 대표님. 확인 즉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 단어는 10년 전의 그녀를 다시 깨웠다. 대표 한지연. 그 이름은 오래 묻어둔 칼날 같았다. 다시 꺼내는 순간 서늘한 기운이 방 안가득 퍼졌다. 이틀 후 지연은 평소처럼 남편에게 미소를 보였다. 여보, 오늘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그래, 늦지 마. 남편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평소와 똑같았기 때문이다.
똑같은 화장, 같은 옷차림, 같은 목소리.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집을 나서자마자 그녀는 곧장 회사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15층 실버라이닝 인베스트먼트의 로고가 보였다. 세련된 회색 문 위, 흰색 글씨로 새겨진 회사 이름. 그 문을 여는 순간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회의실 안에는 이재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정장 상의 단추를 잠그며 일어났다. 대표님, 오랜만에 사무실 나오셨네요. 그래요, 재민 씨. 상황부터 말해봐요. 이재민은 두꺼운 서류철을 펼쳤다. 프라임 스퀘어의 현 소유주는 강민서. 현재 자금난으로 대출 상환 압박이 심합니다. 아들이 운영하던 스타트업이 부도나서 300억 손실을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급매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연의 시선이 흔들렸다. 가격은? 시세는 약 350억입니다. 하지만 급매 조건이라면 320억 선에서 협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바로 진행해요. 법인 명의로 제 이름은 절대 드러나지 않게. 알겠습니다. SL홀딩스 명의로 처리하겠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이재민의 손끝에서 종이의 마찰음이 부드럽게 흘렀다. 그 소리가 마치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하지만 지연은 아직 한 가지를 더 알고 싶었다. 입주자 명단에 최진욱 있죠? 이재민이 고개를 들었다. 예. 유니크 법무법인 대표. 3년 전 독립했고 월 매출은 약 5천만 원 수준. 그런데 월세가 3천만 원이니 사실상 적자입니다. 빚은요? 도박빚이 5억 정도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연의 입가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 허세의 빚이라. 약점이 명확하네요.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 사람, 내가 직접 보게 될 거예요. 며칠 뒤 지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이번 주도 점심 가능하실까요? 지연아, 요즘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보고 싶어요. 그녀는 커피를 들고 프라임 스퀘어로 향했다. 건물 입구를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공기의 냄새. 왁스와 먼지가 섞인 묘하게 익숙한 냄새였다. 엘리베이터 대신 이번에도 계단.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 길을 택했다. 2층, 3층, 4층. 계단 참마다 세제의 향이 달랐다. 그리고 5층, 그곳에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 이렇게 닦으면 좀 낫겠지. 지연은 숨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다. 복도 끝 유니크 법무법인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그 유리문 안쪽 남자가 웃고 있었다. 전화기를 들고 허세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내가 월세 3천만 원 내는데 건물주가 감히 뭐라고 해? 하. 그 웃음은 얇고 비열했다. 지연은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다. 350억. 그가 서 있는 이 바닥까지 사버리면 되겠어. 그날 밤 지연은 집으로 돌아와 아들 지훈의 숙제를 봐주었다. 엄마, 내일 축구공 가져가도 돼? 응, 하지만 친구 거 부러뜨리면 안 돼. 지훈이 깔깔 웃었다. 그 웃음이 잠시 그녀의 마음을 녹였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숫자와 계약서가 움직이고 있었다. 계약금 10%, 법인 이전 5일 내, 비공개 매입 조건. 남편 민수가 물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그냥 어머니께 다녀왔어요. 괜찮으셨어? 응. 그녀의 대답은 짧았고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러나 내면은 조용히 타올랐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문장이 완성되고 있었다.
어머니를 무시한 순간 당신의 세상은 끝났어요. 며칠 후 이재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대표님, 매입 가능성 확인되었습니다. 강민서 씨, 자금 사정이 급해서 바로 계약 의향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조건 맞추면 48시간 내로 소유권 이전 가능하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빛이 건물 유리에 부서지고 있었다. 그 반사된 빛 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피해자이자 어머니이자 평생 일로 버틴 한 인간의 얼굴. 좋아요. 매입 진행해요. 그 대신 내 이름은 어디에도 남기지 마세요. 네, 대표님. 전화를 끊은 뒤 지연은 아주 천천히 속삭였다. 이제 정의는 돈보다 냉정해야 해. 그녀의 눈빛은 밤의 창문처럼 차갑고 투명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첫날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뒤 서울 강남구 등기소. 서류 한 장이 프린터에서 뽑혀 나왔다. 소유권 이전 완료. 하얀 종이 위에 잉크는 아직 따뜻했다. 그 따뜻함은 마치 복수의 체온 같았다. 지연은 서류를 들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종이 한 장으로 한 인간의 세상은 무너지고 또 다른 인간의 존엄이 회복될 수 있다면 그건 불의가 아니라 균형이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건물 소유권 이전 사실이 알려지자 입주사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건물주가 바뀌었대. 이번엔 여자라던데? 누구지? 혹시 재벌가 쪽? 소문은 하루 만에 번졌다. 그 중심에는 유니크 법무법인의 대표 최진욱이 있었다. 그는 건물 로비에서 담배를 물고 웃었다. 건물주가 바뀌면 뭐 어쩌겠어. 돈맛 좀 본 새끼겠지. 여자라니까 더 웃기네. 그의 웃음은 얇았고 그 속에는 두려움보다 오만이 섞여 있었다. 그날 오후 지연은 어머니가 일하는 층을 찾았다. 복도는 고요했다. 청소도구 앞 옆에 걸린 낡은 앞치마, 그 위로 세제 냄새가 스며 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계단 모서리를 닦고 있었다. 허리는 구부정했고 땀방울이 한 줄씩 흘러내렸다. 그 손끝에 주름마다 세월이 묻어 있었다. 어머님,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지연아, 또 왔니? 오늘은 그냥 보고 싶었어요. 별일 있니? 아니요. 그냥요. 지연은 말을 멈췄다. 그녀의 입안에서 건물주가 됐어요 라는 말이 맴돌았지만 끝내 나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그 사실은 자랑이 아니라 죄처럼 느껴졌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내가 와주니 힘이 나네. 어머님 일 계속 하실 거예요? 응. 사람은 손이 멈추면 마음도 멈춘다더라. 그 말은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했다. 손이 멈추면 마음도 멈춘다. 그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천히 뼛속으로 느꼈다. 그 손은 평생 멈추지 않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껏 살아온 것이다. 밤이 깊어가던 무렵 지연은 사무실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밖에는 빗소리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물의 선이 마치 눈물처럼 보였다. 노트북 화면 속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철서? 그날의 장면. 어머니의 뺨, 남자의 손, 그리고 침묵. 그녀는 다시 그 장면을 수십 번 반복해서 봤다. 볼 때마다 심장이 땅 밑으로 꺼지는 기분이었다. 분노는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머니를 위한 걸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일까? 자신의 복수가 진심인지 아니면 상처받은 자존심의 발로인지 그 경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며칠 뒤
건물의 첫 내부 회의가 열렸다. 새로운 소유주의 첫 일정. 직원들과 입주사 대표들이 모두 모였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그곳에 들어온 사람은 단정한 흰 블라우스에 검정 재킷을 입은 여자였다. 그녀의 머리칼은 정갈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안녕하세요. 프라임 스퀘어의 새 소유자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었다. 그녀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그리고 한쪽 구석 최진욱이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켰다. 저는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일합니다. 이 건물에서 누군가가 타인을 모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존엄을 해치는 일이 있다면 그건 곧 계약 위반입니다. 조용한 방 안에 그녀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울렸다. 그 사람의 이름이 최진욱 변호사 맞습니까? 순간 방 안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누군가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최진욱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지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지연은 천천히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스크린이 켜졌다. CCTV 영상. 5층 계단참, 노인의 뺨, 그리고 철썩하는 소리. 순간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 화면에 고정되었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지연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이어졌다. 이 영상 속 피해자는 이 건물의 미화원 김순자 씨입니다. 그리고 제 시어머니입니다. 침묵. 무거운 정적이 방 안을 덮었다.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 건물은 이제 제 책임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누구도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인간적인 연민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최진욱은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오해입니다. 그날은 오해라면 법으로 해명하시죠. 지연의 시선이 냉정하게 그를 꿰뚫었다. 그 시선은 법보다 강했고 복수보다 인간적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지연은 조용히 복도를 걸었다. 창문으로 노을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 위로 어머니가 걸어오고 있었다. 지연아, 어머님, 그게 다 사실이니? 예. 이 건물, 이제 우리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니? 지연은 말없이 손에 쥔 서류를 내밀었다. 소유권 이전 등기부등본.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지연아, 이게 왜?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이제 다시는 어머님 건물 안에 못 들어올 거예요. 지연아,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바로 서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눈가를 닦았다. 그 눈물은 슬픔과 안도, 그리고 알 수 없는 무게로 젖어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은 어머니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창문 안 불빛 사이로 보이는 어머니의 그림자. 그녀는 여전히 일하던 자세로 옷을 개고 있었다. 정리되지 않은 세제통과 걸레들이 한쪽 구석에 쌓여 있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걸 버틸 때 내가 누군지 몰랐지. 그 생각이 들자 지연의 마음이 무너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눈물과 빗물이 섞였다. 복수를 해도 상처는 그대로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도시의 불빛이 멀어지고 빗소리만 남았다. 그 순간 지연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무너지는 건 상대가 아니라 자기 안의 인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건물은 조용히 변하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이 느려졌고
청소 도구함에는 새 걸레와 고무장갑이 채워졌다. 작은 휴게실엔 커피포트 대신 보리차 주전자가 놓였다. 그 모든 변화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느꼈다. 자신의 손이 닿는 공간마다 조금씩 존중이라는 이름의 공기가 퍼지고 있었다. 한편 최진욱의 반발은 거셌다. 그는 변호사로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 했다. 언론에 허위 폭행 누명이라며 보도자료를 냈다. 몇몇 기자들이 연락해왔다. 새 건물주가 며느리라던데 사실입니까? 지연은 침착했다. 그녀는 단 한 문장으로 대응했다. 모든 건 사실이며 증거는 법에 제출했습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는 분노도 자랑도 없었다. 오직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단단한 의지뿐이었다. 며칠 후 지연은 어머니와 함께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 사이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아, 나 때문에 이런 일 한 거니? 지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님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제가 봤잖아요. 그래도 너무 큰일이야. 그 사람도 벌 받겠지만 너도 상처받잖니. 괜찮아요. 이젠 제 안의 분노가 아니라 어머님 얼굴이 먼저 보여요.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그 손은 수십 년 동안 물과 세제를 견뎌온 손이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 손끝에 따뜻한 떨림이 있었다. 사람이 말이야. 미움도 오래 품으면 독이 돼.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님. 그 대답 속엔 눈물이 섞여 있었다. 며칠 뒤 지연은 회사로 돌아왔다. 이재민이 문서를 들고 들어왔다. 대표님, 사건 처리 결과입니다. 법원에서 최진욱 측의 폭행 사실 인정됐습니다.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입니다. 그래요.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 이재민이 물었다. 기자 쪽에 공개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람은 법보다 부끄러움이 먼저 와야 하니까요. 그녀의 말은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연민이 있었다. 분노로 시작한 길이 이제 용서의 문턱으로 향하고 있었다. 며칠 후 어머니가 회사 앞으로 찾아왔다. 지연아, 잠깐 볼 수 있을까? 지연은 회의실로 어머니를 모셨다. 낯선 공간, 낯선 분위기. 그 안에서 어머니는 어색하게 손을 모았다. 지연아, 너 예전부터 이런 일 했니? 네. 아무도 모르게요. 그럼 지금까지도 혼자서? 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모른 척한 거니? 그 말 한마디에 지연의 가슴이 무너졌다. 어머님,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군가의 손이 닦아준 바닥 위에서 제가 걸어온 길이에요.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그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참 고맙다. 그날 저녁 지연은 처음으로 어머니를 집으로 초대했다. 아들과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식탁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묵은지찜과 보리밥, 그리고 고등어 조림이 올랐다. 식사 중 남편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건물 청소 그만하세요. 이젠 지연이도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아니야. 손이 움직여야 마음이 편해. 다만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그 말에 모두 웃었다. 그 웃음에는 묵은 서운함과 미안함, 그리고 화해가 섞여 있었다. 며칠 후 지연은 건물 5층 계단참에 올라섰다. 그곳은 여전히 햇살이 들어오는 자리였다. 벽에 새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고 바닥엔 새로운 왁스 냄새가 났다.
그녀는 조용히 벽을 만졌다. 차가운 페인트의 감촉. 그 표면 아래 수많은 사연이 숨쉬고 있었다. 이제 됐어요, 어머님.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이제 여긴 깨끗해요. 며칠 뒤 지연은 어머니와 함께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잎사귀 사이를 스쳤다. 노란 낙엽이 하나, 둘 떨어졌다. 지연아, 네, 어머님. 그때 나 부끄러워서 울었어. 뺨 맞은 게 아니라 내가 내 손을 부끄러워한 게 싫어서. 어머님, 근데 지금은 달라. 이 손이 내가 지켜줬잖아. 어머니는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그 손에는 주름과 세제가 남긴 흰 자국이 있었다. 그러나 그 흔적이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그건 살아온 증거였다. 고마워, 지연아. 지연은 대답 대신 그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 손이 따뜻했다. 그 온기가 이 모든 싸움의 이유였다. 그날 밤 지연은 일기를 썼다. 짧게 단 한 줄. 복수는 끝났지만 진심은 이제 시작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 소리가 부드럽게 마음을 씻어주고 있었다. 초겨울의 공기가 매서웠다. 프라임 스퀘어 건물 앞 은행잎은 모두 떨어지고 바닥은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지연은 차 안에서 서류 가방을 꺼냈다. 안에는 마지막 서류 한 장,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가 들어 있었다. 수백 장의 계약서보다 이 한 장이 더 무거웠다. 창밖으로 시선이 닿자 5층 창문이 보였다. 그곳에서 한때 어머니가 뺨을 맞았다. 그날의 소리가 바람에 섞여 돌아오는 듯했다. 철서? 그 음이 이제는 고통이 아니라 결심의 울림이 되었다. 그녀가 건물 안으로 들어섰을 때 관리소 직원들이 인사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 말의 의미를 그 누구도 아직 몰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5층 버튼을 누르며 그녀는 속삭였다. 끝내러 갑시다. 문이 닫히자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강인하면서도 슬펐다. 사람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토록 차가워질 수 있다는 걸 그녀 자신도 처음 알았다. 문이 열리자 그곳에 최진욱이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비싼 정장 차림이었다. 하지만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와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 대표님, 이건 오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급하게 흔들렸다. 당신이 뭘 믿든 나도 피해자예요. 지연은 한 걸음 다가섰다. 피해자요? 당신이 어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건 감정적인 일로 잠깐이라도 사람의 존엄을 짓밟은 겁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최진욱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로 말했다. 당신도 결국 돈으로 해결하잖아. 세상 다 가진 사람들끼리 정의를 말한다고? 그 말에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맞아요. 나도 한때 그랬어요. 돈이 정의를 대신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라요. 이건 돈이 아니라 존중의 문제예요. 그녀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놨다. 이 서류는 당신의 퇴거 통보서예요. 오늘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진욱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런 식으로 나를 끝내겠다고? 아니요. 끝내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에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의 비틀린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도 언젠가 무너질 거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무너져 본 사람만이 다시 세울 수 있죠. 며칠 후 최진욱은 법원에 정식으로 퇴거당했다.
그날 그는 사무실을 정리하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뉴스 화면에 나왔다. 폭행 변호사 강남 빌딩에서 퇴거. 짧은 자막 하나가 그의 이름 위를 덮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뉴스를 보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머니는 묵은지전 한 장을 뒤집으며 말했다. 지연아, 이제 그만 됐다. 네. 그 사람 불쌍하더라. 지연은 젓가락을 멈췄다. 불쌍하다고요? 그래. 자기 잘못을 모르고 사는 사람, 그게 제일 불쌍한 거야.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한마디가 복수의 마지막 불씨를 꺼트렸다. 분노가 사라지자 그 자리를 슬픔과 연민이 채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가벼워졌다. 며칠 후 프라임스퀘어 건물의 로비에 새로운 명패가 걸렸다. 김순자 휴게실. 건물 관리인들이 모두 모여 박수를 쳤다. 그 이름이 새겨진 순간 어머니는 얼굴을 가렸다. 아니, 이런 건 왜 해? 이건 선물이에요. 부끄럽잖니. 어머님 손으로 닦은 이 건물이에요. 그 이름이 여기에 있어야 해요. 눈물이 떨어졌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회복의 눈물이었다. 지연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끝났어요, 어머님. 그래. 근데 지연아, 끝이라는 건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야. 어머니의 말이 바람처럼 흘렀다. 그 말은 오래 남았다. 며칠 후 지연은 우편함을 열었다. 안에는 익명으로 온 봉투 하나가 있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 죄송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은 나 자신이 무섭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어머님께 사과드립니다. 서명은 없었다. 그러나 지연은 알았다. 그 글씨는 최진욱의 것이었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넣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며칠 뒤 건물 옥상에서 지연은 도시를 바라보았다. 저녁빛이 붉게 퍼지고 유리창마다 사람들의 하루가 반사되고 있었다. 그 속에서 어머니가 빛을 닦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제 나는 복수를 끝내고 진심을 지켰다. 그날 밤 지연은 일기를 썼다. 사람의 존엄은 싸워서 얻는 게 아니다.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다. 펜 끝이 종이를 스쳤다. 그 소리는 조용했지만 어디선가 들리는 빗소리와 닮아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차가운 공기 속에 희미한 세제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냄새는 어머니의 삶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복수의 끝이었다. 봄이 돌아왔다. 겨우내 얼었던 길 위로 노란 개나리가 피었다. 바람은 부드러웠고 프라임 스퀘어의 유리벽에도 따뜻한 햇살이 고르게 스며들었다. 그 건물의 5층 계단참, 한때 굴욕의 현장이었던 그곳에는 이제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작은 난초였다. 어머니가 직접 가져다 둔 것이었다. 빛이 잘 드는 데에선 식물도 마음 놓고 숨 쉰단다. 그녀의 말에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어머니는 일주일에 3번만 일을 나갔다. 남는 시간엔 동네 경로당에서 바느질을 하고 친구들과 보리차를 나눴다. 손끝에 굳은 살은 여전히 남았지만 그 위로 작은 주름들이 부드럽게 자리했다. 세제 냄새 대신 이젠 풀 냄새가 묻었다. 지연은 회사를 조금씩 정리했다. 욕심이 아니라 정리였다. 하나 둘 투자 자산을 매각하고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순자재단 손의 존엄을 위하여. 이름은 어머니의 것이었다. 그 재단은 평생 일해온 여성 미화원, 요양보호사, 급식 종사자들을 위해
작은 지원금과 의료비를 돕는 단체였다. 어머님, 이거 제 이름으로 해도 되는데. 아니야. 내 이름으론 너무 커. 너 이름으로 해. 아니요. 이건 어머님 거예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내 이름 대신 손이라고만 써줘.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은 곧 상징이 되었다. 손의 존엄재단. 사람을 일으킨 건 늘 손이었으니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바람을 쐬러 나갔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해가 기울어가는 하늘을 바라봤다. 햇살은 붉었고 새소리가 고요를 쪼갰다. 지연아, 네 어머님. 사람이 살아서 남기는 게 많다지만 진짜로 남는 건 결국 마음이더라. 마음이요? 그래. 돈도 명예도 다 지나가면 아무 소용없어. 근데 마음은 냄새처럼 남아. 사람이 어디를 닦고 누구를 닮았는지 그 냄새로 알 수 있거든. 그 말에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냄새, 이제 세제 아니고 따뜻한 보리차 냄새예요. 그래, 그럼 성공했네. 둘은 웃었다.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였다. 며칠 뒤 프라임 스퀘어 건물 1층 로비 한켠에 작은 명패가 세워졌다. 손에 존엄재단 사무국. 그 옆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사람의 존엄은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 글귀를 읽고 잠시 발걸음을 멈추곤 했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오후 지연은 청소도구함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도구함 안에는 어머니가 쓰던 낡은 고무장갑 한 켤레가 남아 있었다. 노랗게 빛이 바랜 오래된 장갑.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꺼내어 가슴에 안았다. 이건 어머님이 닦던 시간의 냄새네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아픔이 아니라 따뜻한 이별이었다. 그녀는 장갑을 새 유리 선반 위에 올려두었다. 그 아래엔 짧은 쪽지가 놓였다. 이 손으로 사람을 지켰다. 그 문장은 어머니의 삶이었고 지연의 진심이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은퇴를 선언했다. 이젠 됐어. 내 손이 닦을 만큼 닦았으니까. 그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제 차례네요. 그래, 이제는 내가 닦아라. 사람 마음을.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에는 한 세대를 건너온 시간이 담겨 있었다. 모욕도, 분노도, 복수도 모두 그 미소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날 저녁 지연은 건물 옥상으로 올랐다.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도시 전체가 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님, 이제 이 빛은 어머님 거예요.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다. 차갑지 않았다. 이젠 따뜻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건물 복도에선 새로운 미화원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 여인은 구부정한 자세로 조용히 모서리를 닦고 있었다. 지연은 그 옆을 지나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 여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별 말씀을요. 그녀의 미소가 어머니를 닮아 있었다. 지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오며 바닥에 긴 빛의 띠를 만들었다. 그 빛 위를 걷는 순간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이제야 진짜로 깨끗해졌구나. 그날 밤 지연은 일기를 마지막으로 썼다. 복수보다 강한 건 용서였다. 냄새는 삶의 흔적이었고 진심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가 모든 상처를 덮어주듯 조용히 흘러내렸다.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닿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감사히 인사드리겠습니다.